자, 이번 시간에는 2회차 모의고사 2과목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 다음은 인삼 및 해가림 시선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동그라미하고 틀리면 X를 하라고 했거든요. 또한 또 이제 가로를 채우던가, 이쪽에.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를 왜 냈냐면, 이번에 이제 신규로 요 부분이 신규로 좀 들어왔어요, 인삼에. 그래서 조금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하나 이렇게 가로넣기를 하나 내봤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최초 가입 조사나 가입 직후 실시하는 조사로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 시에는 최초 가입 조사를 제가 내가 맞는 얘기죠. 해가림 시설 단독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시설을 해가림 시설만 가입할 수도 있고 작물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거 해가림 시설이 설치는 돼 있어야 돼요. 인삼 보험 가입하려면은. 그런데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인삼만 가입하든가 해가림 시설만 가입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입하면 두 개 다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했을 때는 최초 가입 조사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최초 가입 시 인삼 재배 상태는 인삼의 줄기, 잎 등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게 계약자의 동의로 표본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 가입 시 인삼 해력 상태 조사나 계약 원장 현지 사업비를 확인하여 가입 농지 소재지 구조재 구입식의 유형 등을 확인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쪽에 인삼 조수해로 인한 피해 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므로 피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조수해 보상하죠. 요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틀린 얘기죠. 인삼 해가리에서 감가상 년 미만을 절수하고 감가상하다. 월단위 감가상각으로 바뀌었죠. 인삼 월단위. 이것도 X예요. 틀린 거예요. 다음은 종합형 과수 착가피해 구성조사 낙가피해 구성조사 시 표본과실 추측 방법에다 가로를 채우시오. 이 부분도 포도복숭아자도 감귤 망감류 그 과실 추출하는 것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내놨어요. 사과 적과전 종합이에요. 낙가수 조사는 사과는 적과전 종합은 적종은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낙가수 조사할 때 전수조사 원칙이에요. 낙가수는 무작위로 100개를 추출해 낙가피해 구성조사를 실시해요. 그 다음에 포도 낙가피해 조사는 이건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표본조사. 원칙을 하고 과실 추출은 품종별 20개, 농지당 몇 개, 농지당 30개죠. 30개 추출해서 낙가피해 구성조사 하면 되죠. 요거 30개. 사과 착가피해 구성조사는 대표 품종은 뭐냐? 저가 후 착가수 기준 60% 이상 품종이 있을 때 대표 품종이라고 그래요. 그거 써주시면 되고, 품종별 한 주 이상, 그 다음에 과수원 세 주 하나, 대표 품종을 할 경우도 3주 이상으로 해야겠죠. 복숭아 착가피해 구성은 품종별 20개, 농지당 몇 개, 40개 넣으면 되죠. 40개. 피해 구성조사를 실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가피해, 낙가피해 때 과수 있잖아요. 과수,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있을 때게 품종별로 무조건 다 20개씩 해요. 근데 포도, 감귤, 망감류는 농지당 30개라고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쪽에. 그 다음에 낙가피해서는 품종별 20개인데 포도, 감귤, 망감, 농지당 30개고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있잖아요. 요거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60개. 과중조사할 때 포도, 감귤, 망감류, 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과중조사도 똑같아요. 착가피해 조사하고 과실 추출하는 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포도 있잖아요. 포도 품종별 한 품종이더라도 한 품종별 20개인데 한 품종이라도 농지당 30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품종일 때는 품종별 20개니까 이 농지는 40개로 해야겠죠. 40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이 과수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15점짜리 계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5점짜리로 이런 거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과중조사나 이게 착가피해, 낙가피해 줄 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같은 거 있잖아요. 과수에서 나머지 유자, 참다래 이런 것들 착과 낙가피해 때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치들 좀 잘 외워놓으세요. 자, 문제 13번. 자, 다음 이제 손담바신 부분에서 부추를 시설해서 경제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 사태 침수 시설 피해 시 부추 피해를 입었다. 지급보험을 산출하시오.
구조체 피해 없이 그 기상특보 관련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니까 이거 보험금 지급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부추는 좀 특징이 있는 게 경과비율 대신에 70%를 쓰거든요. 70% 쓴다는 거. 그리고 그거 좀 특이하니까 이게 부추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재배 면적, 피해 면적 있고 제곱미터보다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피해 비율은 여기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손해 정도 비율 100% 들어가고, 피해율은 이 피해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는데, 이게 미보상 비율이에요. 근데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이건 0%고, 그럼 피해율은 90%고, 그럼 보험금은 예, 재배 면적,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에다가 제곱미터 보장 생산비에다가 여기 피해율 해주고, 여기에다 경과 비율 대신에 요렇게 70%를 쓴다는 거. 요렇게 쓰면은 7434,005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 저기 피해작물 재배면적 보장생산비 곱한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이게 적으니까 이거 비례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례보상 지급보험금은 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에다가 요거 이제 비례보상 해주고, 요거 저 피해작물 재배면적과 재배작물 보장생산비 곱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3717,005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면 이제 한도 조정은 3710,005에 나오면, 여기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70%를 한도로 하거든요. 여기가 좀 특이해요. 보험 가입 금액의 70% 한도로 한다는 거. 요렇게만 3717,005에 나오거든요. 자, 14번 손담마 씨는 콩이요. 콩을 경제와 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중으로 인한 피해로 작물의 피해를 다음 자료에서 수확량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실적 현장면 있고 평년 수확량 있고 표본구간 단위면 따라 종시 중량은, 이거 단위면 따라 종시 중량이 1kg이고, 그 다음에 평균 함수율 14%고, 자, 콩 함수율은 14%예요. 14%. 그 다음에 표본구간 단위면적 종실 중량을 주었으니까 표본구간 단위면적 수확량을 할 때에 함수율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면적 볼 때에 집중호우로 인한 고사한 면적 있잖아요. 이건 고사한 면적이죠. 집중호우로 인한 고사한 면적 중 팥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건 타작물이 심어진 거잖아요. 이게 당연 요거는 타작물로 봐야 돼요.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한, 이건 병해충 보상 안 하니까 이건 미보상 면적이죠. 이쪽에 있는데, 병해충으로 인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정도.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은 미보상 면적으로 잡아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해야 미보상 면적으로 잡고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거는 저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시켜갖고 요렇게 수확량 산출 대상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만 미보상 면적으로 잡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조사 대상 면적에 포함한다.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알면은 요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조사당 면적은 2000 제곱미터에서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전부 다 합치면 300이죠. 타작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수확량은 이제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타작물이 오고, 미보상 면적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하면 1700kg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다음에 가축과 가느냐 내를 가로로 채로 했어요. 한우 보험가액 산정은 6개월령 이하와 7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해서 산정하죠. 한우 수컷 올령이 25개월 초과했을 때는 650kg이죠. 한우 암컷 40개월 초과했을 때는 470하고, 유구 올령이 25개월 초과한 게 600kg 인정해주죠. 요렇게. 유구 kg 금액 산재제 전국 산지 평균에 가 있는 건 농협축산정보처에 등재된 전조원을 유구 킬로그램당 금액 산정 시, 유구는 킬로그램 500kg 산지 가격 킬로그램 단가를 써요. 그런데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경우잖아요. 없는 경우는 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의 지육률 몇 프로? 58%를 곱해서 킬로그램당 금액 산정하죠. 자,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셔야겠죠. 대지 종무등 보험가액은 종빈등 평가액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의 몇 프로 가산? 20%를 가산하죠.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좀 넣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 16번.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을 참조해 고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요거는 뭐 말 안 해도 이렇게 고추 노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계약서 및 조사내에 보면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가입했고 직전 2년 연속에 2년간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80%다. 자기부담 최저 자기부담 비율은 이게 120% 미만이면 3% 선택하는 거죠. 자기부담을 3% 선택하면 되고. 자, 2,000만 제곱미터를 경작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1,000제곱미터가 바이러스병이면은 이거 고추 1급이에요. 1급인가 피해 인정계수 70% 적용해줘야 돼요. 정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건 생장일수가 50일이라는 거예요. 50일. 생장기준 피해가 발생했다. 준비계 생장일수는 주어졌고, 여기 표준 생장일수, 고추는 표준 생장일수, 요거는 안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100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병해충 바이러스 및 이전에 태풍으로 200만 원이 기지급하였다. 근데 기지급보험금 있잖아요. 기지급보험금이 2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정보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손해 정도일 때 영농상 실수로 고사한 이것은 정상으로 보죠. 그 다음에 타작물도 정상, 보험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작물성 고사한 점, 추가로 정식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평가 제외해야 돼요. 평가 제외하거든요. 손해 정도 10%인 주수, 이거 손해 정도가 10%는 손해 정도 비율 20%죠. 손해 정도 90%면 손해 정도 비율은 요거 100%를 하고. 이제 또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제 손해 정도 한다는 게 10%, 20%, 30% 이렇게 쭉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작년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험 보니까 지금 현행 기준대로 손해 정도 비율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 500개 평가 제외 이건 빼버려야죠. 요렇게 해서 요거 전체 더해갖고 손해 정도 비율 산출해야 돼요.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금을 구해야겠죠. 1,000만 원에서 기지급 200만 원, 잔존보험가 800만 원이요. 경과비율 산출해주고 이렇게 49.5에서 일말 준비계 생산비에서 표준 생장일수면 생장일수 50이죠. 그럼 74.75가 나와요. 피해비율 산출해주고 손해정도 비율 여기 500개만 500개하고 500개가 20% 손해정도 비율, 800개가 100%죠. 요거 이렇게 해주고 이게 전체 합이면 900개가 나오는데 요거 전체 이제 나중에 평가 제 빼면은 그 조사 대상 고추가 1950개거든요. 그러면 46.15%가 나거든요, 이쪽에. 자, 요렇게 손해 정도 비율 산출하고, 이제 피해 비율에다 손해 정도 비율에다 1만에서 미보상 비율 10% 있었죠? 10% 있으니까 20.77이 나오고, 병해충 등급 비율은 70%고, 자기부담 비율 3% 해서 보험금은 8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에서 잔존보험 가입금액을 해야 되니까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피해 경과비율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율에다 병해충 등급 비율 이에다가 잔존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여기다 자기부담 비율을 해서 하면 6294325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해 줄 때게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쭉 풀어줬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게 최대한 편하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답지에다 써주시면 돼요. 꼭 뭐 제가 풀이한 대로 답지에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 17번 다음 훈담하자 전남에서 축사를 구비해서 한우 암컷이에요. 한우 암컷을 사육하고 있는데 2025년 8월에 한우 암컷 사고 당시 3개월령 사직훈련들로 긴급 도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은 축사로부터 견인하는데 30만 운반비용 10만 원이 발생했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긴급 도축했으니까 긴급 도축했을 때는 목적물 처분액이 나와요. 목적물 처분액이 나오고 처분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폐사했을 경우 있잖아요. 폐사했을 경우에만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 보장해요. 여간 조건에 있어도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서 넣으면 안 돼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폐사했을 경우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그래서 사고 당시 여기에 보면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6, 7월령 송아지 가격이 주었거든요. 그러면 사고 당시 3월이니까 요거는 없으니까 6, 7월 가격에 암것은 85%, 수것은 80% 쓰면 돼요. 그거 이렇게 잘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8월이니까
8월이니까 전월, 전전월이니까 6월달치 써야죠. 6월달치, 요거 6월달치 암것이 이게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이게 6, 7월 가격이니까 6월하고 7월 가격이니까 3, 4월 가격은 3월 가격은 6, 7월 가격의 암값은 85% 쓰면 되거든요. 송아지 가격.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험가액은 요거 300만 원에다 85%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 처분 사고소 후 도체 중량이 100kg이고 지육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목적물 처분액은 요거 100 곱하기 10,000원 요렇게 곱하기다 지육 가격이 나오면 지육 예의가 나오면 여기다 75%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육이라는 것은 소 같은 거, 내장 같은 거 다 빼내버리고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갖다 지육이라고 그래요. 지육.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육 가격에다 70, 산지 가격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지육 가격에다가 75%를 곱해줘야 목적물 처분액이 나오거든요. 자, 보험가액을 산출하시오, 손해액을 산출하시오, 지급보험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산출하면 되죠. 보험가액은 요게 송아지 가격, 6, 7월 가격 85% 적용한 거죠. 암것이니까. 그 다음에 손해액은 목적물 처분액 구해야겠죠. 요렇게 구해서 손해액에서 목적물 처분액 손해액은 보험가액에서 목적물 처분액 이제 빼내면 되거든요. 그럼 180만 원 나오고, 비례보상 없죠. 지급보험금은 180만 원에다가 자기부담금 빼고 이게 보험가액금 이기내면 되죠. 비례보상 없고,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여기에서 조건에 그 긴급 도축했을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 발생 안 해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다음 계약서 및 조건을 보고 수입보장보험금이라고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볼 때게 수입보장인지 이게 수입보장인지 수확감소인지 이게 수입보장인지 수확감소인지 잘 보고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1과목에서는 이게 수입 안정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수입 안정보험이나 수입보장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확감소인지 수입보장인지 구분 잘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사항 볼 때 이게 상품은 이게 볼이다 볼이고, 그 다음에 가입면적 평년수확량 보험가입금의 기준가격이 주었고, 자기부담비 20% 주었고, 조사는 표본조사인데 실제경제 고사문제 미보사 기수학면적은 없고, 그 다음에 표본구간 최소 표본구간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파종 방식이 보면 이게 3파라고 그랬어요. 3파. 그러면은 여기 밀보리 길이 있잖아요. 밀보리 길이는 이게 이랑 구분이 어렵거나 이게 3파인 경우에 있잖아요. 표본 구간은 50cm 곱하기 50cm 있잖아요. 가로 50cm, 세로 50cm로 이렇게 표본 구간 선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3파니까 50, 50. 그리고 표본 구간 수는 최소 표본 구간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건 조사 대상 면적이 있잖아요. 요거 쭉 보면 조사 대상 면적이 요거 보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5,400제곱미터가 나와요. 이게 8,000에서 2,500 빼고 100 빼고 오면은 여기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 5,400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표본 구간수를 안 주어져 있는데 논작물 있잖아요. 논작물의 표본 구간수는 이 앞자리 수 있잖아요. 플러스 2여면 돼요. 이 앞자리 수다 플러스 2여인 게 표본 구간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표본 구간수는 7구간이라는 거죠. 7구간. 여기가 이런 거 같은 5,400제곱 되면 7구간이거든요. 7구간. 표본 구간. 자, 요렇게 해갖고 표본 구간 면적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표본 구간 중량 합계 지금 나와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평균 함수율 나와 있고, 미보상 비율 10% 쓰고, 그 다음에 밀보리 기르는 함수율은 13%예요. 13%. 중량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표본 그 함수율 적용하고, 노수율 적용해가지고, 유해 중량 산출해야겠죠? 자, 그렇게 산출하시면 돼요. 자, 기준가격 수학기가 있고, 이쪽에. 요거 이제 쭉 계산만 해주면 돼요. 제곱미터 유효 중량 구하고 이렇게 중량에다가 요렇게 노수율 적용하고 함수율 적용해서 요렇게 구하고, 여기는 표본과 유효 중량 합계할 때는 이거 다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렇게 제곱미터 유효 중량 요렇게. 근데 표본구간 면적 최소 표본구간은 조사 대상 5,400제곱미터니까 플러스 이거면 이게 7구간이에요. 3파는 구간당 50cm 50cm 하니까 7 곱하기 0.5 곱하기 1.75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요 문제에서는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은 이제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는 유효 중량 있잖아요. 요게에다가 이제 여기
그 미보상 면적이 있잖아요. 100제곱미터가 있으니까 100에다 1.25 곱하면 745가 되거든요.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비율 10% 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 수입 이제 구해주고, 그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 곱해서 기준 수입 곱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 저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 있잖아요. 미보상 감수량 더한 다음에 기준 가격 수확량이 낮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피해율 산출하고, 즉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에다 피해율에다가 자기부담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 문제에서 요거 파종 방식을 3파로 주었을 때게 여러분들이 이거 그 다음에 표본 구간수 안 주었을 때 논작물에서 표본 구간수는 이렇게 앞자리수에다 그러니까 표본 구간 찾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파일 때는 가로 세로 50cm씩 한다는 거. 자, 요것만 알면은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19번. 자, 원예시설 A동, B동, C동은 각각 개별단지에다 각각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했어요. 가입면적은 동일하게 10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제 보험금 산출하라고 그러는데, 요거 A동은 이제 단동하우스고 기능성 필름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기능성 필름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감가예요. 고정감가. 요렇게 이거 제조달 가격 다 미가입에 따라서 고정감가 하시면 되고, 단동하우스는 월단위 감가 생각해야죠. 이렇게 내용연수가 이렇게 10년이고 요렇게 이건 제조달 가격을 다 주었어요. 설치년도에서 사고년도까지 하면은 요거 하면은 약간 51개월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단동하우스 그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각 경년 감가율은 1-20% 최종 장가율에다 10으로 나누면 8%가 나오거든요. 8%가 경영학과 나오니까 요거를 12로 나눠 가지고 감가율 산출할 때에 1- 경년 감가율에다가 12로 나눈 것이 개월수 있잖아요. 51개월 이렇게 합치면은 구조체 손해액이 나와요. 제조달 가격에다 그거 그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피복제는 제조달 가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고정감가예요. 40% 고정감가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손해액 합계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부담은 손해액의 10%를 해야죠. 10%인데 최소 구조체와 피복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부담금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니까 이건 100만 원으로 잘라줘야죠. 이렇게 잘라주면 지급보험금은 이거 손해액 합계해서 자기부담금 뺀 게 이게 보험가입금액 이내야죠. 자, 요렇게 산출해 주면 돼요. 자, 물음 2번. 자, 이건 이동식 하우스 장수 피해예요. 요것도 장수 피해도 고정감가예요. 이거 고정감가. 요것도 40% 해버리면 되고. 자, 이동식 하우스 있잖아요. 이동식 하우스는 고정감가예요. 고정감가. 요렇게. 이동식 하우스는 고정감가하는데 1년 이내에 이게 이제 농사 짓고 이제 철거 예정인 것을 이동식 하우스라고 그래요. 요거는 구조체 피복제가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구조체 피복제 제도할 가격 주었고 보험가입금에 있고 구조체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그 다음에 설치년도가 2020년 6월에서 2025년 9월이니까 경과월수가 5년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동식 하우스 경과년수 5년 3개월일 때게 고정감가 50% 해야 되거든요. 고정감가 50%.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고정감가 하는 거 이동식 하우스 있잖아요. 2, 5, 9 이렇게 딱 써놓고 2년 미만일 때는 0%, 2년에서 5년 미만 30%, 5년 이상에서 9년 미만 50%, 9년 이상이면 70% 적용하거든요. 259 해가지고 0357, 259, 0357 이렇게 조금 암기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동식 하우스 고정감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구조체 내용연수는 상관이 없고 경과년수가 중요하죠. 경과년수 따라가지고 이동식 하우스는 고정감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조체 손해액 여기 1000만 원에다가 고정감가 해주면 5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하고 피복제 제도달가액에다 고정감가 40% 해주고 그러면 손해액 합계에다가 손해액 하겠다. 자기부담 손해액의 10%인데 요거는 74만 원이니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잖아요. 100만 원 사이니까 요거 74만 원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죠. 740만 원, 74만 원 뺀 게 이게 보험가입금액이 내면 되거든요. 666만 원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 3번, 요거는 C동은 고정식 하우스요. 고정식 하우스, 장기성 폴리우레펜이라고, 이거 장기성 PO. 요거는 고정감가 아니에요. 요거는 고정감가 아니고, 요건 감가율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거는 감가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감가율을 구해야 돼요. 4번에 피복제 단독 피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고, 구조체 제도할까요? 피복제 제도할까요? 있고, 구조체 내용연수, 피복제 내용연수 5년이거든요. 설치연도는 2021년 6월에서 2025년 9월이다. 요거는 4년 3개월이죠. 그리고 장기성 피호 같은 거 안 줘도 피복제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5년. 요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해두세요. 요렇게 제조작가액은 미갑에서 감가상각했죠. 장기성 폴리우레핀이에요. 이게 장기성 피와 경영효과는 1-20 나누기 5면 16%죠. 요렇게. 이제 피복제는 상관없어요. 구조체는 피해가 안 붙고 피복제만 피해 봤으니까 여기서는 경과홀수는 4년 3개월이고 4년 3개월. 자, 그러면 이제 피복제 손해액은 여기 제도달가액에다가 여기다 1-16% 경영 감가율을 12로 나눈 다음에 개월수, 이거 51개월이죠. 이거 51개월. 51개월 이렇게 감가상각 해주면은 3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자기보다 320만 원 10%면 3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피복제 단독을 사고일 때 자기보다는 10만 원에서 30만,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이니까 요거는 30만 원 적용해야죠. 그러면은 손해에다 30만 원 빼고 요게 보험가입 금액이라면 이내에 요거 빼면 290만 원이죠.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좀 그대로 갖다 좀 실어줬어요. 요런 거 좀 연습 좀 해주시라고. 근데 이제 실제 2시간 안에 푸는데 이제 문제가 지문에 3개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헷갈려 버려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단동이냐, 단동이냐 연동이냐 이동식 하우스냐 고정식 하우스냐 요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잘 구분해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자, 문제 19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A동 같은 경우는 뭐 고정식으로 안 쓰는데 단동하우스예요. 고정식 단동하우스, 이게 고정식 단동하우스고, 그 다음에 B동은 이동식 하우스고, C동은 고정식 단동하우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0번. 자, 이게 저가전종합인데 손담바닥에 저가전종합 때 이런 지문 주어지면 이게 단감인 썰분감, 품종이 뭔지 품목 있잖아요. 품목 꼭 체크하셔야 돼요. 품목. 저가전종합 NH는 보험 가는데 저가전 유시한 태풍으로 나무 5주가 절단 고사됐고 5주가 수확불능됐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낙엽 피해가 발생했어요. 저가 후에 강풍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정 5종 특약 있잖아요. 한정 5종 특약을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품목이 뭐고 특약을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최대 인정 감소가 있어서 산출해야 되니까 이게 나무 피해로 하고 요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있잖아요. 낙엽 피해 왔으니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요거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최대 인정 감소가 있어서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후착가도 태풍 피해 낙엽률 주어져 있어요. 경과일수 10일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가 후착가도 실제 결과 주수에서 여기 고사하고 수확불능 주수 저 빼내야죠. 미부상 주수하고 요거 미부상 비율 없다 그랬어요. 뭐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 100주에서 나무 고사하고 수확불능 주수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빼면 이제 90주죠. 90주에다가 이렇게 80개 곱하면 이게 저가 후착가수가 돼요. 자, 그리고 저가하고 이제 강풍사고 조사 내역 보면요. 고사 주수 20주, 수확불능 주수 10주, 조사 대상 주수가 70주고 총 낙과서 1,500개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강풍사고 때 나무도 피하고 낙과 피해도 왔잖아요. 낙과 감실수 잡을 때게 여기 조사 대상 주수 낙과수만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조사 대상 주수 낙과수. 그리고 이제 고사나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수자 놓고 수확분은 누적 주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8월 20일 날 사고 났을 때 이게 누적 주수라고 그랬으니까 고사 주수가 20주, 수확분은 주수가 10주인데 이전에 고사 주수가 5주가 있고 수확분은 주수 5주가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이때를 실질적으로 이때 고사된 주수는 15주거든요. 이때 수확불능 대수는 5주고
자, 요것만 갖고 나무 피해 감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산출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거 이렇게 두 개 산출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낙가 피해 구성률 주었고,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가수 80개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이게 주어지고, 물음일 착가감소음 산정이나 착가감소 과실수를 산출하라고, 과실손해보험 산정을 적용할 누적감수 산출하라고, 나무보험에 적용할 나무피해를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제 요거는 문제 이제 분석만 이렇게 끝나면은 간단히 답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 요렇게 실제 가서 고사 수학 불능주도 한 주당 착가수 오면은 7,200개 나오고, 최대 인정하면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구해야겠죠. 요게 떫은 감이가 0.96으로 가요. 이거 낙엽률에다 0.0703 20.96 나오고, 나무 피해율은 여기에 나무 고사하고 수학 불능주에서 다섯 줄 수 있잖아요. 이거 10%고, 최대 인정값수는 평년 착가수에다가 요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라고 나무 피해 중에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4,392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착가 감소가시수는 4,322, 착가 감소가시수는 4,320개에다가 평년 착가수에서 청년 착가, 저가 후 착가수 뺀 거 있잖아요. 요것 중에서 적은 걸로 해야죠. 적은 걸로 하면 4,392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하고, 누적 감식은 나무 피해 감식수는 20개에서 요렇게 적과 전에 고사한 주수는 빼줘야 돼. 이게 20개가 누적이니까. 여기 수학 불능 주수도 5주 빼주고, 요렇게 이렇게 빼주고, 여기다가 무피해남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1,600개가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가피해가들은 조사 대상 주수 낙가수 있잖아요. 낙가피해 개수는 60%잖아요. 60%면 이게 480개가 되거든요. 누적 감시는 1,600에다 400 하시면 2,080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나무 피해는 전체 다 고사한 거 가지고 구해야겠죠. 고사. 전체 다 고사한 거. 그러면은 20주 있잖아요. 20주. 요 나무 20주, 여기서 15주 고사했고, 이 전에, 저가 전에 또 5주가 절단 고사됐잖아요. 그러니까 총 고사된 주수는 20주거든요. 나무 피해를 산정해, 그 나무보험금 산정해, 나무보험금 적용에 필요한 나무 피해를 있잖아요. 나무 피해는 20개를 갖다가 100으로 나눠주면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이렇게 산출하면 돼. 그 2회차 모의고사는 약간의 1과목이 조금 응용 문제도 많고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문제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놓치면 오답 내기 쉽거든요. 오답 내기 쉬우니까 꼼꼼히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시고, 답지 보고 이제 한번 또 풀어보시고, 또 한 번 또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모의고사니까 점수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 시험에서 잘 보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이게 모의고사에도 조금 점수 안 나와도 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60점 이상 받아서 합격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요걸 가지고 쭉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것들을 남은 시간에 계속 부족한 것들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학습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명 손담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모의고사 이게 답지 같은 거 이렇게 좀 노출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의고사 2회차 2과목 해설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